예술은 첫째, 사람이 만들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컬렉션 특별 전시회가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관람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그 컬렉션의 의미가 또 국가에 기부한 그 의미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술품 컬렉터이시자 예술학 박사이신 문웅 박사님과 함께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요즘 아트테크가 또 뜨고 있는데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스스로 그동안에 많은 그 미술품을 또 이렇게 직접 수집하시고 상당히 많은 그 미술품을 소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지금 현재 전시가 되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어떤 의미가 우리 박사님한테는 있는 겁니까? 저도 문화예술계에 종사를 하고 대학에서 그 분야를 가르치던 교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사건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누가 재산을 5조다, 10조다 이렇게 기부한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희 컬렉션은 호암재단이 갖고 있는 거 외의 겁니다. 네. 이건 개인이 소장하고, 이미 리움이나 호암미술관이 갖고 있는 건 이미 문화재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한 나머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2만 한 3천여 점의 작품을 이번에 이제 그 유족들이 기부를 했는데, 감정가액으로는 뭐 한 3조 정도 된다고 신문에 났지만 네. 실제 시가로는 10조가 훨씬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점의 작품이 막 1,000억이 넘어간 것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마크로스코 같은 작품이 이 한 점이 지금 해외 경매에서 소더비나 크리스티에서 경매된 게 1,000억이 넘거든요. 예, 그런다 치면 이번에 갖고 있는 작품을 내놓는다는 것은 글쎄요, 돈을 저 같은 값으로 잘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예, 돈으로 내놓은 것은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크다. 예, 나중에 네. 이건 점점 더 그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네.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그 새끼를 계속 쳐나가는 게 미술품이에요. 네. 예, 일반 돈하고는 다릅니다. 많은 돈을 갖고도 사실 좀 발품을 팔아야 비로소 걸작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많은 돈을 미술 작품에 투자하더라도 이게 오히려 좋지 않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작품의 세계라는 이제 책자를 직접 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미술은 돈만 많다고 컬렉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먼저 성농 김광국 선생의 글에 성농화원이라는 책에 보면 먼저 많이 봐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알게 되면 좋아하게 되고 네. 좋아하게 되면 갖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하면 어느 여성하고 남성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상대를 늘 알아가잖아요. 네. 자주 만나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참 좋다. 그러면 만날수록 그러면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단계라고 얼른 생각해 보면 되는데, 네. 문제는 미술품이란 말이에요. 거기 앞에까지는 좋은데 마지막에 컬렉션은 수집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재원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건 다 갖췄지만 그만한 작품을 내 손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뭐 부동산을 산다거나 주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미술품을 산다는 것은 그건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네. 그런 부분들 이제 말씀을 더 이렇게 쭉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박사님은 이 미술품을 이렇게 수집하는 세계의 입문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동아리죠. 그 네. 서클 활동에 어느 선배의 손에 끌려서 간 곳이 서예반이었어요. 네. 그래서 서예반에 가서 글씨를 쓰다 보니까 표구점에를 들어가 자주 드나들게 되고 표구점에를 자주 가니까 거기에 그림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때 대학 2학년 때 이제 의제 허백연합에게 열폭 병풍을 그분의 권유로 사게 되고 그때는 안 비싸서 사신 거죠? 아니요. 그때 돈으로는 비쌌죠. 아, 예. 그때 돈으로는 비쌌는데 그걸 샀는데 그 다음 한 7, 8개월 지나서 어디 갤러리 앞을 가다가 보니까 네.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열폭 병풍이. 그래서 그걸 값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영감님이 뭐 젊은 놈이 그런 걸 물어보냐 막 그래요. 그래서는 아 이건 내 것이었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20대 후반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이래서 내 것이었는데 팔았다. 그랬더니 그때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얼마 갑니까? 그랬더니 너 팔았는데 왜 그걸 물어보냐? 그래서 아니 내 거 아니니까 이제 괜찮다. 그랬더니 벌써 한 50% 올라 있는 거예요. 아, 1년도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내가 앞으로 미술품을 내 손 안에 넣기만 하면 어떤 경우라도 한 점도 팔지 않겠다. 그 각오를 한 거죠. 왜냐하면 아니 다음에 미술품을 또 살 텐데 왜 이걸 파냐는 거지. 내가 미술 뭐 화상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 점 한 점 모으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은 작품들이 소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 동아리 활동이 이 계기가 돼가지고 예. 상당히 일찍 이 미술품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신 건데, 뭐 예, 저는 참 예, 한 시대에 좋은 스승을 만나서 네, 그 선생님이 지도하에 한 50년 동안 서예를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고서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한학을 공부하고 네, 이런 관계를 갖다가 이제는 뭐 초대 작가가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그 좋은 스승과 만남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그 문헌들 또 작품들 이런 걸 접하게 되는 행운을 갖게 된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학정 이돈흥 선생이란 네. 말이시죠. 그러니까 서해가이신데 예. 그런 그 서해 그 풍이라 그럴까요? 어떤 예. 그분은 그 자타가 아니라 타인들이 모든 우리 학계에서 평가하는 게 신동국 진체를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평을 합니다. 한국적 서예로 변화시킨 분인데 백화윤순부터 시작해서 쭉 창암 2, 3만에 이르는 그 항맥을 서맥을 이어오신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테 사사를 받으셨고 네. 또 지금 이제 직접 우리 박사님도 인형 아트 센터를 지금 뭐 운영한다 그럴까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 인형이 제 아호.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이제 호인 거죠. 인형이 무슨 뜻이냐면 예. 선생님이 저한테 아호를 써주실 때 인장고 영춘풍 이렇게 해서 네. 그 인자하고 영을 냈어요. 근데 한자를 그대로 풀면 모든 인장고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것들을 오래 참고 견디면 그 영춘풍 맞이할 영자 그 따뜻한 봄바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라. 해서 이제 인형이라는 아우를 저한테 주셨는데 예. 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는 전부 그 제 아우를 따서 이름들을 장명을 한 겁니다. 야,
스승께서 참 선견이 있으셨네요. 네. 그런데 박사님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뭐 어느 정도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매스컴에 뭐 오르고 내린 것들 한 3천여 점 되시는 걸로. 예, 예. 그런데 이제 작년 11월 달에 예.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달 동안 서울시 예산으로 그 전시를 했습니다. 제 소장품만 가지고. 네. 그때 이제 참 그 코로나 와중인데도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작품 보시면서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많은 스펙트럼을 넓은 스펙트럼이 예. 넓은 작품들을 소장하게 됐느냐. 예를 들면 뭐 로댕의 조각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의 이중섭, 박수근, 뭐 김환기 또 그 외의 여러 장르, 특히 고서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관찰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편지인가요? 예, 관찰이면? 편지. 예. 예를 들면 퇴계 이황 선생 또 그 송시열 선생 이런 또 추사가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큰아들인 정학연에게 쓴 그런 편지들 네. 이런 것들이 저 이제 많이 있는데 저는 어떤 뭐 처음에 목적을 가지고 컬렉션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소재가 되면은 이렇게 사서 모으다 보니까 여러 장르의 작품들이 모아진 거지요. 네. 예, 그래서 또 한 점 한 점 살 때마다 어떤 의미가 있을 때 그 작품들을 저는 꼭 샀어요. 예를 들면 제 아내하고 78년도 12월 달에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오지호 선생의 해경을 사줬다든지. 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군요. 결혼 반지 대신 예, 그림을 사라. 예. 아, 그리고 이제 우리 딸아이가 그 논문을 쓸 때 데이비드 호크니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네. 그래서 그때 마치 또 호크니전이 예술의 전당에서 열릴 때 그때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을 소품을 사서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선물을 하고 아, 2세들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군요. 큰아들은 이제 화가이고 교수고요. 아, 예. 딸아이는 학예사입니다. 그래서 아, 예. 큐레이터. 예.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아까 결혼 반지 대신 산 그림은 지금 뭐 이렇게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 제가 책에 쓰면서 이제 예. 그걸 한번 시장 조사를 해봤어요. 예. 오브 다이아 반지가 78년도에 60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산 그림이 64만 원짜리였어요. 오지호 화백의 그림이.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4만 원 깎고 60만 원을 똑같은 돈으로 샀는데 제가 책을 이번에 이제 수집의 세계라는 책을 쓰면서 종로의 금방에다가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이아 오브가 얼마나 갑니까? 그랬더니 퀄리티에 따라 각각 다르긴 한데 예. 한 250에서 퀄리티가 아주 잘 된 것은 뭐 한 300까지도 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 대표님한테 거꾸로 좀 퀴즈를 낼까요? 그러면 같은 60만 원 주고 샀던 그 오지호 화백의 해경 그림은 네. 같은 값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가야? 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뭐 몇 천만 원에서 뭐 억 단위 이렇게 갔다는 뭐 질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몇 천원 갑니다. 몇 천원 가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야, 그 얘기를 어쨌든 거꾸로 하냐면 네. 제 아내가 그런 거요. 그 저는 이제 중매 결혼해서 만났는데 한참 아기를 낳고 한참 살다가 당신 참 웃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저 그림은 당신 그림인데 왜 자기한테 반지를 안 해줬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맞는 이건 말씀인데요. 저건 당신 건데 예. 왜 내 거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화장대 옆에 걸려 있으니까 당신 거 아니냐 했는데 그 작품을 보고 완상의 기쁨을 그동안에 같이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 보석 취급하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에 돌멩이 하나, 파달보다 더 작은 돌멩이 하나를 끼웠다고 해서 그게 무슨 커다란 뭐가 되느냐. 근데 작품을 보고 우리가 문화생활도 오고 그 행복을 느끼고 그랬는데 그게 보는 것 플러스 알파로 돈이 값이 그 몇 배가 됐다고 그러면 몇십 배가 됐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이중 삼중의 효과가 있는 예. 건데. 그러니까 완상이라는 건 이렇게 전문 용어지만 이렇게 즐겨 예. 구경한다. 그걸 보면서 예, 즐겁게 감상한다. 뭐 그런 감상한다. 뜻인데 네. 사모님도 같이 이렇게 완상하셨고 음. 또 지금 뭐 이렇게 가격을 환산해도 이렇게 상당한 수준으로 올랐는데 예. 그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거 아니냐. 그 뭐 다이아 이런 반지에 한 말씀이시네요. 10배 이상 올랐으니까. 예. 그 지금 수집의 세계라는 책을 지금 그 내신 걸 지금 뭐 저도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아까 이제 아트테크 말씀드렸듯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미술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실제 투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직접 또 컬렉팅을 해온 뭐 박사님으로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고무적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젊은이들이 예술 쪽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건 아주 희망적이고요. 또 그들이 작품 한 점씩을 사줌으로 인해서 그 작가들에게는 굉장한 원동력을 얻는 네. 거죠. 물감도 사고 쌀도 사고 생활비가 되니까. 일종의 메세나 활동이 되는 그렇죠. 거죠. 커다란 예. 메세나의 일환인데 어제 이제 젊은이들이 제발 부탁한데 그 예술성을 좀 알고 살아. 네. 그 작가의 연구를 좀 하고 살아. 그래야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돈을 모아서 500만 원 주고 어떤 작가의 작품을 샀는데 5년 후에 가도 500만 원이 오히려 안 되고 더 떨어졌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좋아했던 예술 자체를 싫어해 줄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좀 알고 사고 특히 요즘 이제 그 뭐 펀드를 네. 조성해서 산다든지 뭐 또 뭐 지분으로 산다는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저는 뭐 전혀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무슨 작품 하나를 사는데 내가 거기에 뭐 10만 분의 1이 내 작품이다. 특히 뭐 NTF인가 뭐 요즘 그 말도 NFT, 예. 어려운 그것을 근데 그것은 AI나 그런 작품들은 뭐냐 하면 많은 가령 라파엘로의 자료를 수만 가지를 모아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으면 거기에서 통계적으로 그걸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 AI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술은 우리가 분명히 예술의 정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예술은 첫째, 사람이 만들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 자기. 예. 그리고 예술성이 거기에 가미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결부된 작품은 그건 예술품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왜냐? 아니 사람은 그 자기 생각을 자기의 예술성을 가미해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건 기계가 통계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뭐 해외에서는 그것이 뭐 얼마에 팔렸니 뭐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계속 복제가 가능하고 디지털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 NFT 대체 불가능 토큰 같은 거는 예술성 측면에서는 아직 박사님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뭐 그런 말씀이네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학자들이 예. 아주 거의 대다수 그렇습니다. 네. 왜 예술의 정의를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미술품 수집을 해오셨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시행착오,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어떤 많죠. 예. 제일 시행착오가 위작, 모작이죠. 네. 예를 들면 내가 이중섭의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가 이중섭이라고 쓰지 않고 문웅이라고 쓰면은 네. 그건 모작이 아닙니다. 위작이 아니에요. 그건 그 작품을 답습해서 자기가 그려본 거지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중섭이라고 쓰면 그때부터는 위작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좀 돈이 된다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은 거의 몇십 프로가 다 그 위작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 때 얼마나 많이 당하셨군요. 당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한 작품은 수천만 원을 주고 산 작품인데
그게 나중에 몇 년 동안 거의 진품으로 알았어요, 제가. 네. 그렇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위작이었어요. 너무 그냥 가슴이 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없애지 하다가 아주 참 장엄한 화형식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걸 불을 태워서 내 마음 속에서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없애줘야 돼요. 그것이 또 남아 있으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또 피해자가 생겨요. 아무튼 뭐 지금까지 모아 놓으신 것도 엄청나신데 계속 더 지금 미술품에 대한 관심들이 뭐 그 이건희 회장님 때문에도 그렇지만 더욱 커졌으니까 계속 좋은 활동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우리 뭐 시청자분들한테 한 네. 가지 꼭 첨언을 하자면 네, 말씀해 주세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뭔가 한 가지씩 두 가지씩의 취미라는 걸 다 갖고 살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취미가 뭐냐고 그러면 독서다, 음악 감상이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독서는 취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공기를 마시는 것도 취미입니까? 밥을 먹는 것도 취미입니까? 물론 식도락가들한테는 그것도 취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젊었을 때나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자기가 뭔가 지금부터라도 좀 바람직한 취미, 또 뭔가 좀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취미를 갖고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저처럼 됩니다. 네. 셀러리맨들도 뭐 골프 몇 번 가고 이러다 또 골퍼들한테 나 욕먹을라. 한 달에 골프 2번 가면 몇십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유명 작가의 판화나 아니면 수채화 한 점씩을 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 가족의 뭔 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뭐 그냥 반지나 뭐 이런 거 해주지 말고 작품을 한 점씩 이렇게 그 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사면 그 이중의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부터라도 좀 좋은 취미를 한 가지씩을 꼭 그림을 사라는 건 아닌데 가지시면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문 박사님 인터뷰 내용 중에 예술이기 때문에 즐거워야 하고 또 자산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익도 올려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오늘 UCN 피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